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등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 준비 방법을 알아보니까요. 대다수가 취업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혼자 하거나 카페에 가서 하고 또 소셜 미디어 등 커뮤니티 활용을 있다고 하는데 네, 이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 야심차게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왜 떨어졌나 시즌5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예고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갈 곳 잃은 취준생들에게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적절하고 알맞은 취업 가이드를 선사할 예정이니까요. 아래 주소로 나가고 있죠. worktv@ynet.co.kr로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기업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성공 취업의 길잡이, 때로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분인데요. 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태성쌤이 그 카톡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이루고 예. 피곤해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세요. 예, 저 우리 분장 선생님의 기술이죠. 예술이죠, 예술. 그 기술 잘 알고 있죠. 예. 요즘 좀 날씨도 안 좋은데 예. 체력 체력 관리 같은 건 좀 따로 하시는 편이세요? 체력 관리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제 배를 보고 얘기하세요.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몸인가. 단추를 잠궈 주시고요. 예, 저기 괜찮겠어요? 여기 단추가 발사될 수도 있는데 감당하시겠어요? 예, 일단 예. 해보겠습니다. 예. 체력 관리는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의 요구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시간을 내서 체력 관리하지는 못하고 네. 그냥 홍삼, 홍삼. 예, 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저 같지 않잖아요, 상황이. 본인이 계획해서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습관을 들이는데 한 7주 정도가 걸린대요, 보통. 7주, 예. 2달 조금. 그죠, 한 달 반 조금 넘게 그 정도만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면 해보면 힘들더라도 해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게 편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통 이제 면접이든 뭐 다른 그 전형이든 보통 낮에 하거든요. 8시에서 한 저녁 6시 정도 사이 그때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활 패턴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성공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태성 쌤이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힌트를 제가 드려볼게요. 맞춰보세요. 네. 예, 건설사고요. 여기는 그 대외적으로 현금 부자라고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그리고 현금 부자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는데 고래를 삼키려던 새우 이런 이름으로 고래는 대우건설 네. 이쪽에 한 10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우건설을 네. 인수를 하려고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예, 대표적인 브랜드로 이제 아파트 브랜드로 어디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베르디움. 예, 베르디움이라는 그런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딜까요? 호반건설이요. 호반그룹이요. 예, 참 연기력은 언제 상승되려나 모르겠어요. 더 노력을 해야겠네요. 좀 더 노력을 하세요. 네. 예, 호반건설 이게 사실은 호반그룹으로 공지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냥 호반건설의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반건설 그룹 여기가 한 47개 계열사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예, 근데 사실은 그냥 건설과 관련된 그런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그룹입니다. 네. 네. 자, 호반 그룹 오늘 알아볼 텐데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호반 그룹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반그룹, 호반건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가 얼만큼 괜찮으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만큼 경쟁력이 내가 지원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회사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안정감도 있고요. 굉장히 최근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재계 50위권 내거든요. 47인가 그래요. 네. 굉장히 급성장해서 47위인가 그렇고 그런데 47개 계열사 중에서 상장이 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급속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된 회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기 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얼만큼 빨리 성장하고 있느냐 하면 2012년 대비 545%를 성장을 했어요. 542%요. 545%. 500% 넘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감춰져 있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대안이 선택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그래도 제법 채용 규모가 있고 그리고 괜찮은 회사라면은 넣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그 일반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이제 자소서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면접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드릴 건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앞부분에서 이 회사는 이 그룹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서 네. 제가 회사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얘기를 했으면 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왜 싫어요? 해주세요. 예, 호반 그룹, 호반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호반 그룹은요. 일단 비즈니스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47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매출액이 한 6조 원, 그룹 전체를 치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회사고 사업 영역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상가 이런 것들도 짓고 그리고 스포츠 레저, 그러니까 어떤 그 골프장 같은 것도 짓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도 작게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방송 미디어. 저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방송 미디어도 가지고 있어요. 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KBC 광주 방송이 여기 거예요. 예. 그리고 퍼시픽 랜드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큰 그런 리조트가 있고요. 네. 최근에 리솜 리조트라고 그 충남 쪽에 있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누유 프랑 이게 불어라서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브뉴 프랑. 예, 아, 예, 판교에도 있고. 예, 맞아요, 아, 맞아요. 거기구나. 예, 거기도 이쪽 후반 쪽 거예요. 네. 그래서 이떤 유통이나 금융, 방송, 미디어, 스포츠 레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도 주택 쪽에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이 회장님이 이 회사를 어떻게 끌고 나갔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면접 준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얘기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건설사 중에서는 굉장히 후발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1989년에 예, 1989년에 김상렬 회장이 광주광역시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임대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저 이제 곧 30을 앞두고 있어요. 예, 이분은 28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와, 저보다 어릴 때. 예, 어릴 때. 예. 기분이 묘하네요. 그죠? 28살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이렇게 운영을 잘하다가 이제 1997년 이제 이 호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들과 다른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IMF 때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자금 순환이 어려워서 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럴 때 이때 호반에서 엄청나게 매입을 한 거예요. 싼 값에. 이 기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매입 후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게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런 식으로 LH공사에서 공급한 공공택지 이런 것들도 대거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 전문 건설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특히 2005년도에는 그때서부터 이제 수도권으로도 확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그 시공 능력이 원래 요때쯤 2005년에 불과 13년 전이죠. 여기 114위였었는데 현재는 건설사 시공 능력 기준으로 13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엄청나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그 건설 쪽, 그러니까 주택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뛰어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굉장히 회장님이 그 경영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실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원칙이 있어요. 분양률 90%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아파트라면 아파트가 분양률이 90%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시공을 하지를 않아요. 90%까지 될 때 그걸 넘어서는 순간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해요. 안정적으로 진짜 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죠. 그리고 그 어음도 발행을 잘 안 해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아까처럼 그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업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이제 부채 비율도 18.7%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사 기준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유동 자산이 1조가 약간 넘어요. 그 유동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만큼 유동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때 그때그때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때도 이런 자금 조달이 굉장히 유리하고 공공사업 수주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호반 그룹이 최근에 언론에 많이 올랐던 게 대부분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M&A 때 많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M&A에 참여를 해요. 네. 대표적인 게 최근 이제 대우건설 인수 그쪽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었고요. 금호산업, 동부건설, SK증권 이런 인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마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를 그 체리피커라고 이제 이상하게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리피커가 뭐냐면 원래 나온 거는 신포도가 막 있으면 그 중에서 달콤한 그 체리만 딱 골라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도 체리피커를 골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디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카드사 이런 데는 카드사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드사 혜택만 다 쓰고 예,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예, 이런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가 체리피커가 아닐까? 그렇게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재무 건전성이 이렇게 훌륭해. 우리 이렇게 훌륭한 회사야라는 것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야? 얘네들. 항상 보면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계속 빠졌거든요. 예. 그래도 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없죠. 재무 건전성을 홍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또 하나는 대우건설 요번에 그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국내 주택 시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 주택 시장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약한 게 해외 시장, 플랜트 시장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대우는 굉장히 그 해외 쪽에서는 브랜드 가치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수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깊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죠. 체리피커. 예.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면 이 호반 그룹, 호반 건설이 어떻게 나가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회장님이 어떻게 기업을 경영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내가 자소서에서 그리고 면접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앞으로 또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분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남유진 캐스터가 호반 그룹의 채용 공고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막차를 타려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상대적으로 늦게 채용을 진행하는 곳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할 그룹은 이 호반 건설로 유명한 호반 그룹입니다. 네, 마지막 취업 준비 성공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 기간은요, 12월 2일 일요일에 마감할 예정이고요.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호반 건설, 스카이밸리, 또 호반 호텔앤리조트에서 이 세 개 그룹에서 세 개사에서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입의 경우에는 이 채용 전형이 각 계열사별로 상이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호반 건설의 경우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요. 면접 전형, 채용 검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회사의 경우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채용 검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모집 직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반 건설은요, 관리, 해외, 기술 부문을 모집하고 있고요. 스카이밸리는 식음료, 고객 서비스 부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반 호텔앤리조트에서는 객실, F&B, 아쿠아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턴 전형으로 진행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호반 건설 채용 준비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호반 그룹 합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건설업계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또 호반 건설이 채용이 뜬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없어요. 안 나와 있나요,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아, 예. 아무리 정보를 찾아보고 해도 나와 있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용팀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보통 채용팀에서는 그 채용 인원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산정 방식을 이용해서 제가 추산을 해봤죠. 네. 예, 보통 이제 현재 직원 수 곱하기 한 2.5% 정도를 그 신입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 시즌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0명 가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모집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객 서비스, 객실, 인턴 부분도 모집하고 있고 네. 해외 관리 다양한데 취준생들 사이에서 많은 전공 분야를 무관하게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인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 인기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좋은 만큼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보다는 높지 않다. 근데 경쟁률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경쟁률이 여러분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는 여기가 어떤 회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안정감과 도전적인 것은 상충되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정감과 도전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정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 건설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여기는 커 나갔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경쟁률, 인기도 이런 것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안정감을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안정에 기반을 둔 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좀 급속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 어벤져스 특집에서 연봉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호반그룹, 호반건설, 연봉은 좀 동종업계에서 볼 때 어떤 수준인가요?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동종업계 평균 대비 16% 정도 더 상위에 있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기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의 건설사 기준으로 치면 더 낮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업계 평균보다는 16% 정도 더 높은 편이다. 이 건설사의 연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 도급 순위, 그러니까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여기는
작년에 얼만큼 공사 실적을 따왔느냐, 현재 경영 상태가 어떠느냐, 그리고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가지고 시공 능력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가 아까 13위라고 했잖아요. 네. 이 수준에 맞게 대부분 연봉이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연봉도 한 1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연봉이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처음에 들어갔을 땐 좀 낮은데 그런데 부장급쯤 정도 되면 대기업 연봉 가까이 간다. 이렇게 성장폭, 이 상승폭이 좀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20계열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진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게 문과생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하겠죠? 문과생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서비스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식음료, 고객 네. 서비스, 객실, F&B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원을 많이 뽑지 않고 일단 호반 그룹 하면은 호반 건설이 그렇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공계 친구들, 건축이나 기계 이쪽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전공했더라도 지원 안 하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은 지원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호반 건설에 좀 실제로 합격한 분들의 스펙을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 예. 합격 스펙한 분들이 좀 좋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여기 합격 스펙 사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를 데이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합격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대학을 기준으로 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출신들이 한 2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점은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2.5에서 4.1 사이. 예. 굉장히 크네요. 안 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평균은 3.67인데 평균만 보고 3.67이 안 되면은 지원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네. 2.5에서 4.1 사이고요. 토익도 평균이 834점이에요. 그러면 800은 넘어야 되겠구나. 이공계인데 800 넘으면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670에서 물론 높은 사람도 괴물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985점까지 분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 80% 이상이 해외 경험이나 인턴 경험이나 수상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스펙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가 중요할까요? 그 중견 기업 이런 데들은 정말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회사에서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예뻐합니다. 네. 이 호반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중견들도 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이탈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기업을 쭉 쓰다가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대기업 썼던 거 가지고서 한번 그냥 지원해 보는 거야. 네. 이런 친구들은 합격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은 몇 달 안 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특히 이탈하지 않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느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합격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펙보다는 기업에 대한 이해, 호감 예. 이게 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남준 캐스터가 짚어주긴 했지만 직무가 또 굉장히 다양해서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직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는 그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직무 여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네. 뭐니 해도 건설 부분의 기술 부분. 예, 여기서 가장 많이 뽑고요. 네. 여기는 건축이나 전기, 설비, 토목, 안전 이런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전공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건축직을 뽑는데 건축 전공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뽑힐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축, 건설, 시공 뭐 이쪽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돌짐을 지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리더십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터프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가 와서 나를 관리하려고 해.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만큼 많이 경력을 쌓았는데
저 모르는 게 와서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하지도 않고 어쨌든 또 너무 밀리지도 않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향 그 비용 내에서 그 납기 내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소통의 능력 이런 것들도 같이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전략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문항들을 쭉 보니까 뭐 여타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특별한 문항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굉장히 무난해요. 특별함이 없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무난한 자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먼저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천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이 메이죠. 네. 그죠? 자기 소개하려면 진짜 자기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이다. 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컸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소개는요. 소개한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쓸만해? 바로 사용할 만해?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하는 그 이야기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일과 삶에 대한 가치관, 직업관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세요. 맨 앞에.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죠. 내가 왜 이 회사, 이 직무를 지원하느냐.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호반 건설을 지원한 그 기준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가치관, 직업관이 생성됐던 계기,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뒤에다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반 그룹 그리고 지원 분야 거기에 사업이나 어떤 비전에 대한 것을 기술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그 경험을 쌓았고 이런 경험이 이 회사와 이렇게 맞아떨어져 라는 링크를 걸어주는 거 이런 구조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자소서를 읽는 사람에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뭐 회사에 대한 호감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런지 아무래도 뭐 천자를 적을 때 회사에 대한 찬양만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꼭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소서를 제가 한 10만 건 정도를 실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읽다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자소서에 지원 동기에 용비어천가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네. 예, 찬양 고무 이런 걸 엄청나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뗐어요. 나 좀 뽑아주세요. 예, 이런 떼쓰기 금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회사의 얘기가 쏙 빠져 있으면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썼던 거 그냥 복붙해가지고 던지는 친구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회사에 대한 용비어천가만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왜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목표, 뭐 포부 정도가 되겠는데 2번은 또 어떤 식으로 써야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예,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의 구조예요. 두 갈식으로 먼저 빵 때리고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가야 돼요. 네. 두 갈식으로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해보세요. 지원 회사의 비즈니스의 핵심이 무엇인지 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뒤에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직무, 그러니까 회사가 앞에 있으면 뒤에 이제 지원 직무가 나오겠죠. 지원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이것을 너무 추상적인 얘기, 회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얘기 말고 현실적인 얘기로 뒤에 얘기를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의 현재 또는 미래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거든 이라는 것을 필요 역량을 근거 그리고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를 어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3번은 역량 기술, 자신이 가진 역량 기술 및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이룬 경험을 구체적으로 천자로 서술해야 하는 거고요. 4번은 미래 지향, 호반 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 이것도 천자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네. 천자여서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 역량을 기술해라. 그리고 본인의 목표를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본인의 역량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다. 한 3개 정도로 정의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개 이내로. 네. 그리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경험을 그 뒤에다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배웠던 교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목표를 얘기할 때는 그냥 무난한 것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난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차별화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그게 되겠어?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런 리스크가 높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전했고 또 재시도했고 또 재시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 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고민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쓰셔야 돼요. 일단 후반 그룹의 현재 비즈니스를 간단히 먼저 말을 하고요. 현재 비즈니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반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후반 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외부 환경의 변화라고 하면은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또는 기술적인 변화, 어떤 법제의 변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건설에 어떤 비즈니스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면접에서도 영향 줄 수 있는 거.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 하나가 어떤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면접에서도 문제를 많이 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는 강남을 진출하려고 재건축 시장을 진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2번인가 3번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강남 진출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호반건설이 지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확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좀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남에 어쨌든 진출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몇 번 실패를 했어. 그렇다면은 향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 그동안에 호반건설이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 아니면 시도해야 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또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그 뒤에 얘기해 주면은 굉장히 예쁘게 문장이 구성이 돼서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 태성쌤이 말씀해주신 그 기업의 성장 과정 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잘 들으시고 좀 적어놓고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면접도 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면접도 그닥 큰 특징은 없어요. 예, 그냥 다대다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을 주로 하고요. 네. 가끔 일부 직무에 한해서 PT를 시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장은 자율복장으로 와라라고 하고 있고 질문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나 도전 열정, 그 우리 평가 항목에 이제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어요. 도전과 열정 그리고 협업 위주의 질문들도 구성돼 있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기술 직무인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반 그룹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태성쌤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뭘 궁금해하는지요? 예, 뭐 따라하신 건가요? 예, 뭐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떤 한 분이 생각나네요. 예, 손석희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죠.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는 합격 전략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 예, 이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유, 표정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예.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고민을 했는지 이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고 한 걸음 더 이 회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대응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예, 이런 사람이 이긴다. 결국은 이긴다. 결국은 우리 오늘 했던 이 방송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호반그룹 채용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는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사 최민섭 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소양로 4가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1년 이상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첨부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홍제 새마을 금고입니다. 강릉시 홍제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업으로 은행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담당 직무는 금융 관련 업무, 파출, 가맹점 관리 업무로 내근과 외근이 있으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3,45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2월 4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은행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에도 우리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슬기쌤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12월이라서 연말에 이제 좀 약속도 많이 잡히고 할 것 같은데 연말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연말에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약속. 어디로 가세요? 네, 국내이긴 한데 벌교랑 여수를. 전라도로 네, 가시는구나. 꼬막을 먹으러. 벌교 꼬막 또 유명하죠. 네네. 근데 남편분이랑 안 가시고 친구분이랑 가시네요. 네, 친구들과는 아직 더. 그게 더 재밌죠, 지금은? 남편이랑 가는 것도 좋은데 네. 친구들이랑 이제 다 결혼해서 만나기가 힘드니까. 예. 대답을 항상 잘하시네요. 오늘 뭔가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네. 누가 지켜보시나요? 남편 잘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신세미 캐스터는 이제 연말 계획 어제 저희가 물어보긴 했는데 작년에는 이 회사에 없었죠. 네. 아마 취준생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때 연말과 지금의 연말 좀 맞이하는 게 다른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불러주는 곳이 많아가지고 송년회 계획도 이제 꽉꽉 채워가고 있고요. 네. 슬기쌤도 시간 되시면 저희 같이 송년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계신 그 송년회요? 네네. 그래서 뭐 달라진 게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고 네, 이제 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송년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네. 잡정보센터 식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대감이 굉장히 여기 뚫고 나갈 높아지고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슬기쌤도 꼭 와주시길 바라고 네. 먼저 그럼 오늘 준비하신 기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점유율 1위의 기업,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솔루션 전문 기업인 미래 챔피언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볼 기업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인데 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기업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CMS란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담당 직원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CMS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손쉽게 자료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상품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웹 콘텐츠 관리랑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효자 상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된 차세대 웹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ICS가 있습니다.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상품 생성과 배포, 그리고 삭제, 정산 통계 등 콘텐츠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통합 관리하는 고사양
고사양의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신세계 그리고 신한카드, MBC 등의 기업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다수의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2018년 기준으로 사원 수는 130명이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에서 기업 콘텐츠 관리 시스템 최고 그리고 최다로 구축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서 네. CMS 시장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이랑 공공 기업을 넘어서서 일본 내 CMS 시장 점유율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2006년에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가 일본 독점 총판이 아시스토와 2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서 6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와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10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1000여 개의 고객사까지 확보하고 있다니까 더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국내외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닐 테고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스의 뭐 전문성,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는 모든 솔루션을 글로벌 표준으로 기획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인 ICS6가 굿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돼 기능별 독립적인 서비스 구성이 가능한 제품인 ICE는 굿소프트웨어 인증 및 그리고 특허 경영 대상 금상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 소프트웨어 수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안정적으로 그리고 신뢰적으로 인정받는 대내적으로 입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연 매출액이 1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등의 기술력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전 직원의 85% 이상을 개발과 서비스 인력에 투입을 하여서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인력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에 이 전문성과 기술력 증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가 걸어온 길이 궁금해지는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연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콘텐츠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는 19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0년에 아이온 콘텐츠 서버 2.0 개발을 완료하면서 2002년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주관한 아이파크 동경에 입주를 했고요. 또 이플라자 추천 1호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같은 해 대한민국 4대 보험 통합포털 사업의 CMS를 구축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일본 민영방송 IHTV, 오사카TV와 함께 도쿄 호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요. 2015년에는 슬기쌤이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ICE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인 GS를 획득을 합니다. 같은 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인증도 취득을 하는데요. 또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MNC사의 온라인 증권거래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요. 영국 그리드덕사와 함께 영국 및 해외 DR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LOI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또 작년이었죠.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DLMS와 COSEM 프로토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 일하기 좋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또 최우수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개발과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사내 인재들에게 만족도까지 골고루 갖춘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연역을 살펴봤는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일하기 좋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최우수상 수상을 네. 했다는 부분이 이게 어떤 걸까 복지가 궁금해서 봤더니
준비해 오신 분량이 방금 그 연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네요. 많습니다. 네. 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기 복지가 보면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가 홈페이지 상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복지로는 건강을 위한 무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녀 학자금 지원, 그리고 동호회 활동 지원, 도서 구입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장기 근속자 포상, 우수 직원 해외 연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복지들 중에 가장 특별한 제도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는데요. 네. 학습 휴가 제도라고 합니다. 일명 방학 제도라고도 하여서 1년 이상의 근속자에게는 15일 이상의 학습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요. 2주 동안 자기 개발 등 휴식 등을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월차 제도를 합해서 30일이 넘는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혼집을 꾸미거나 국토횡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휴가 후에는 선택적으로 후기를 발표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집니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개인의 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다녀도 충분히 개인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면서 근무하는 동안의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30일이 넘는 휴가를 쓰는 게 정말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뭐 휴가를 다녀와서 뭐 뒤에 피드백까지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또 있죠. 연봉이 아닐까 연봉이죠. 싶은데 네.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대졸 초임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복지도 굉장히 훌륭하고 연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스 매출액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매출액은 어떤 편인가요? 네, 매출액을 2017년 기준으로는 101억 정도였고요. 또 여기다 영업이익이 약 6억 7천만 원입니다. 네. 미래 챔피언 기업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럼 채용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솔루션 기반 서비스 개발자 2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직으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직무는 12월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기반 서비스 개발자 직무는 12월 7일까지 서류 접수 진행 중으로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에게서는 취업포털 사이트 참고하셔서 입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채용 부문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자세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스템 개발 및 운영팀인데요. 신입 및 7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경기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자격 및 우대사항으로는 스프링 기반 자바 개발 경험자, 또 DB 처리 개발 경험자, 웹통신 개발 경험자가 있고요. 근무지는 서울 강남구 본사입니다. 다음으로 솔루션 기반 서비스 개발자인데요.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자사 솔루션 언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금융, 방송, 언론 등 분야에서 대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격 및 우대사항으로는 전문대졸 이상, HTML 코딩 지식과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및 퍼블리싱 경험자고요. 근무지는 서울 강남구 본사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제출이 요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채용 절차를 슬기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실무진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1차 실무진 면접 이후에 필요시에는 개발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취준생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류를 합격하고 나면은 바로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이 이어진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을 보고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라, 유념해라는 지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의 전반적인 기업 문화 자체가 자율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능동적인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에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개발자로서 기초적인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하지만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는 꼭 전공자만을 뽑지는 않고요. 비전공자더라도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이나 또는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욕구를 충분히 가졌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례를 중점으로 하셔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슬기쌤이 준비해 오신 이만큼의 복지만 들어도 이 기업을 왜 추천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복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취준생분들이 요즘 많이 희망하는 그런 기업의 문화 자체가 자율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기업 문화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 위계질서가 강한 뭔가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수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또 그 외에 개인 시간에는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여 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빠른 해외 진출을 통해서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시장 경우 초기 시장 진입해서 현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 시장인 OTC에 상장돼 있을 정도로 해외 진출에 힘쓰고 있어서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의 더욱더 확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와 그리고 나 자신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미 캐스터도 만약에 취준생이라면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어떨 것 같나요? 네, 일단 뭐 국내 점유율 1위는 물론이고 또 슬기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분위기가 좀 유한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또 방학 제도라고 2주 동안 눈치도 안 보고 쉴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도 연차를 반도 못 쓴 회사원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원들의 복지까지도 신경을 쓰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회사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콘텐츠 관리 솔루션 CMS 전문 기업이었고요.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을 맞아서 저희가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을 항상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일이 정말 역대급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태성쌤, 기찬쌤 이 두 분만 나와도 굉장히 든든할 텐데 또 이분이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옵니다. 네, 정말 이분이 돌아오는 이 방송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혁쌤이 다시 돌아오셔서 내일 특집 방송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세 분의 조합이라고 하니까 정말 원조 어벤져스 특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방송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